슬램덩크의 강백호 같은 농구 천재, 유리가면의 그 연기 영재, 구딜 헌팅이나 뷰티풀 마인드의 수학 천재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슈퍼히어로들도 다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죠. 이런 이야기들 정말 재밌고 멋있어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 성공의 진짜 비결이 뭘까요? 혹시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죠.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요, 재능이 아니라 실패를 내 최고의 자산으로 만드는 특별한 힘, 바로 그릿에 달려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릿의 모든 것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재능에 대한 환상을 좀 깨부수고요. 진짜 성공의 열쇠인 그릿이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그릿을 키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고방식부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을 그릿으로 채우는 문화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믿음이죠. 바로 재능에 대한 신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엄청난 성공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걸까요? 주변을 보면 또 미디어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천재야.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좋아했던 만화나 영화 속 주인공들 대부분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슬램덩크의 강백호 같은 농구 천재, 유리가면의 그 연기 영재, 구딜 헌팅이나 뷰티풀 마인드의 수학 천재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슈퍼히어로들도 다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죠. 이런 이야기들 정말 재밌고 멋있어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넌 저런 재능이 없으니까 애초에 시작할 필요도 없겠네 하고 아주 달콤한 핑계를 만들어주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재능이라는 신화 그 껍질을 한번 벗겨내고 진짜 성공 요인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도대체 무엇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목표를 이루어내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가르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 말입니다. 그 정답이 바로 그릿입니다. 근데 이 그릿을 그냥 끈기나 인내심 정도로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그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릿은요, 단순히 한번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꾸준히 유지하고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힘이에요. 비유하자면 100m 전력 질주가 아니라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그런 지구력 같은 거죠. 이 그릿의 힘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이야기인데요. 여긴 정말 그냥 공부만 잘해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머리도 좋아야 하고 체력은 거의 강철 같아야 하고 성적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모든 걸 갖춘 상위 1%만이 겨우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아놓고 비스트라고 불리는 지옥의 7주 훈련을 끝까지 통과할 사람이 누굴지 예측해 봤어요.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타고난 지능, 즉 IQ도 아니었고 엄청난 체력 점수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세요. 압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단 하나, 바로 그릿 점수였습니다. 타고난 스펙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이 결국 결과를 갈랐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 그릿, 그러니까 노력이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 연구를 진행한 앤젤라 더크워스가 아주 흥미로운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재능에 노력을 곱하면 기술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만들어진 기술에 다시 한번 노력을 곱해야 비로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네, 맞아요. 노력은 무려 2번이나 곱해집니다. 이 공식대로라면 노력은 재능보다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셈이죠. 와, 그럼 이렇게 중요한 그릿 도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특별한 훈련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모든 건 아주 작은 생각의 전환, 바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뇌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고정형 사고방식이에요. 내 능력은 딱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 실패는 곧 나는 재능이 없구나 하는 끔찍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져요. 반면에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 능력은 근육과 같아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 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실패는 뭘까요? 네, 바로 성장을 위한 최고의 영양분, 아주 귀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넘어가는 마법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바로 아직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난 못해처럼 절망적인 문장 뒤에 이 단어를 한번 붙여보세요. 나는 아직 못해. 어떠세요? 문장의 느낌이 확 달라지죠?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머리로 이해했으니 몸으로 직접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서 그릿을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이른바 그릿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그릿은 이 4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서 출발하고요. 둘째, 좀 지루하더라도 실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적인 연습을 꾸준히 합니다. 셋째, 이 일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더 큰 목적을 찾아서 동기부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4가지 모두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릿을 가진 사람들의 정말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마인드셋입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료주의. 처음부터 100점짜리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려고 끙끙대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보다는 일단 60점짜리라도 괜찮으니까 끝을 내는 경험에 집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드는 건 일단 끝내고 나서 고치고 또 고치면 되니까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완료가 반입니다. 자, 그럼 이 루틴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첫째, 실패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아, 난 안 되나 봐가 아니라 아직은 좀 부족했네. 뭘 더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 서툰 반복의 가치를 믿으세요. 세상에 처음부터 전문가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셋째, 피드백을 환영하세요. 누군가의 비판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줄 씨앗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시스템을 만드세요. 매일 팔굽혀펴기 5개 하기처럼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그걸 지키면서 꾸준함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릿은요, 혼자서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듯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릿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훨씬 더 강해지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전염됩니다. 이 환경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미국의 킵 아카데미입니다. 이 학교는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학교의 목표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 바로 그릿을 길러주는 게 목표였죠. KIP의 교육 방식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아이를 만드는 것. 이 학교에서는요,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여겨졌어요. 교실벽, 복도, 운동장 어디에서나 포기하지 마, 다시 해보자 같은 격려가 넘쳐났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졸업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였고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어요. 그릿을 키우는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증명해낸 거죠. 이게 바로 그릿의 전염 효과입니다. 끈기는 마치 감기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요. 옆자리 동료가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좀 더 해봐야겠다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혼자서는 5분도 뛰기 힘든데 친구랑 같이 뛰면 10분, 15분을 뛰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그릿의 원칙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학교나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을 실패해도 괜찮고 서로의 끈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문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위대한 성공은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릿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